올 여름 정말 전 세계가 폭염으로 너무 시달렸죠.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발생했는데요. 이제 막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후 위기와 엘니뇨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했죠.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야 시대가 도래했다. 7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6.95도였는데요. 이게 역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7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바닷물 수온이 38도를 넘어섰고요. 남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온이 30도가 넘어서기도 했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올해 7월은 12만 년 만에 가장 더운 달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지구 온난화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후 관측 기록은 1800년대부터 남아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전에 훨씬 더 긴 시간의 기후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빙하라던가 해양 퇴적물, 그리고 나이테, 산호초 같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빙기죠. 지구는 추운 빙하기와 따뜻한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은 12,000년 전부터 시작된 간빙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엔 빙하기가 있었고 그 전 간빙기가 바로 12만 년 전인데요. 중동의 사막 지역인 아라비아 반도가 그때는 푸르른 초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후가 달랐다는 건데요. 그때 지구 온도는 지금보다 1도 정도가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2만 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그보다는 낮지만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간빙기라면은 당연히 점점 기온이 오르는 거 아니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이건 간빙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아요. 기온이 점점 오르는 방향은 간빙기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 온난화가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이 정도 속도대로라면은 77년 뒤인 2100년쯤 기온이 2.7도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만 년 전에가 지금보다 1도 더 높았는데 앞으로 그거를 초월해가지고 더 훨씬 더 높은 기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더운 지구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어떤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엘니뇨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 기후 현상인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엘니뇨는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2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태평양 적도 부근에는 무역풍이라는 게 있어서 페루쯤에서 서쪽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역풍 바람이 잘 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동쪽에 따뜻한 해수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엘니뇨 현상인데요. 올해 5월쯤에 세계 기상기구가 엘니뇨가 나타났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4년 만에 나타났는데요. 원래 엘니뇨는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뜩이나 더워졌는데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엘니뇨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 더 발달을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이 덥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이 아니라 내년엔 올해보다 더 심각한 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연구에서 엘니뇨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는 어업과 농업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고기가 일단 잘 잡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그러니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데서는 가뭄이 일어납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아프리카 동부, 그리고 브라질 같은 곳은 오히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엘니뇨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도 세계 곡물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어요. 커피, 설탕 이런 거 가격이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팜유 같은 것도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식품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식료품 가격이 너무 뛰고 있는 걸 느끼고 계실 텐데 이게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농산물, 수산물 그런 것만 영향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모든 소비 제품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보세요. 야영 장비를 판다거나 따뜻한 스웨터를 판다거나 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기후가 예측하지 못하게 바뀌니까는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엘니뇨 기간에는 너무 더우니까 요즘도 우리가 밖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여행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신기했던 거는 국제 금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의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인도가 세계 금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는 큰 손이거든요. 인도에서 금을 주로 사는 거는 도시 사람들이 아니라 농촌 지역,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뭄이 들면은 농촌 지역의 수확이 줄어들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드니까는 농민들이 금을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 금값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즘에는 기후를 예측하는 기술이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엘니뇨가 오고 하니까는 언제쯤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죠. 바꿀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확실한 거는 올해가 어쩌면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중 그나마 가장 시원했던 해로 기억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이상기후 현상 그리고 슈퍼 엘니뇨에 대해서 더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딥다이브의 한애란이었습니다.